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나이자 딸이었던 수많은 여인들. 그 이름들 속에는 그동안 잊혀졌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불태웠던 여성들. 1919년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 잊혀졌던 역사 속에 그녀들의 이름을 다시 되새겨본다. 지난 8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을 찾았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 심포지엄. 이날 행사는 한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해 열렸다. 3.1혁명 100주년 1년을 앞둔 해입니다. 그래서 3.1혁명,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국제 심포지움으로 여는데 그야말로 100주년을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식 속에 앞으로 어떻게 항일 여성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991년 26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모색하고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더 중요하게는 이 전쟁의 파괴는 우리 여성들은 아주 그 조국 강복의 주역이 되고자 했었고 강복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죠. 이거는 뭐 여성들이 여성이기를 강요받았지만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가족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의 계기가 이제 3.1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이뤄냈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남성들이 가족을 떠나서 이역만리에 가서 독립항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세대는 이어지잖아요. 그 세대를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던 것은 여성들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남성과 여성의 독립운동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한쪽만을 본다면은 이것은 편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더욱더 풍부하게 재현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관순. 일단 3.1운동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었고 거기서 아무래도 제일 활약하시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여성운동 독립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여성 독립.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알려진 바도 상대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큰 독립운동가를 꼽은 결과 1위는 안중근 의사, 2위는 김구 선생이 차지했고 4위는 유관순 열사, 이어 한용운과 김좌진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결과만 봐도 상대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조명받지 못했던 걸까? 남성이 기득권을 차지했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사상을 재조명해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이곳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심옥주 소장을 만났다. 3.1운동 이전에 100년 전 올해 이때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919년도 28 독립선언으로 나타났고 28 독립선언 그 현장에 분명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국내에 들고 들어와서 그게 바로 3.1운동이 본격화되는 불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3.1운동 기점으로 보았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국적이고 거국적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시점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의 활동은 바깥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지죠. 일제강점기 1910년대 우리 민족은 무단 통치 아래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일제의 압박과 감시 속에 살았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2일 갑자기 승하하자 많은 의혹과 울분이 증폭되었다. 특히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 주창된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외쳤고 국내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민족대표가 뽑혔다. 이후 3월 1일 태화관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같은 시간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휴거를 내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고향을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뱅천 같은 경우도 유관순이가 내려올 때 사촌언니 유해도 하고 여기 이제 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오니까 여기도 이제 서울에서 뭐 했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전령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1919년 4월 1일 이곳 병천면 아우네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3.1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천여 명의 군중들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이날 만세 시위로 현장에서는 19명이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던 소녀. 1902년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다 편입해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1919년 17살이 되던 해 자신의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매봉산 정상에 위치한 봉화지에는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음력 3월 31일 날 봉화를 올렸던 봉화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산 높이는 168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봉화를 올리면 목천, 천안, 진천, 충주, 연기 등 이곳에서 24곳에 위치한 봉화지의 소식을 알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읍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날 만세 시위에는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씨도 참여했는데 일본 헌병들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피살된다. 그렇게 부모를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유관순 열사. 이후 일경에게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그녀는 모진 고문을 받다 18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고 만다. 지난 9월 28일 유관순 열사 유적안에 자리한 추모각에서 9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아운의 독립만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꺼지지 않는 열사의 혼, 민족의 꽃이 된 유관순 열사. 그녀는 온 국민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별세하신 지 벌써 1세기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대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운의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순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나이 32의 김구은과 그의 어머니인 최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여성독립운동가 최정철 지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바로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이윤옥 씨다. 시인이자 문학박사인 그녀는 숨겨진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내고 그들의 삶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서간도라는 것은 우리가 윤동주의 고향인 그 북간도라고 있어요. 보통 만주라고 말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활동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도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들꽃처럼 그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 졌지만 피다 피어난다. 상징적으로 그 간도라는 그 지역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서간도의 들꽃 피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녀가 출간한 서간도의 들꽃 피다 8권에는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일본군 학살에 저항했던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1919년 4월 1일 날 그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김병조 선생님하고 박은식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아운의 장터의 그 만세운동 그 주동자가
김구응이라는 분이고 또 김구응의 어머니가 최정철 지사였다라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에 나온 책에는 이 두 분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모시를 쓰고 있는 이윤옥 소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잘 계셨죠?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사무실에서 뵙고. 예, 예. 들어오시죠. 네네. 오, 진짜 전망이 아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 이윤옥 소장이 얘기했던 책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요거는 그 박은식 선생이 쓴 독립운동 지열사의 이제 한글 번역본이에요. 예. 당해에 나왔어요. 19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아, 여기 주모자 나온 김구응이 외경에 이렇게 했던 기록이 딱 나오네요. 네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는 김구응과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던 김병조 선생이 지은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군 병천시에서 의사 김구응이 남녀 6,400인을 소집하여 독립을 선언할세.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구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당시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할아버지인 김구응 의사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정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여기는 최씨로 나오는데 여로 돼 있고 여기 최정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여기 계시죠. 김구응 의사와 그의 어머니 최정철 지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재적 등본을 통해 두 분이 혈연 관계라는 사실과 사망 사유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성공의 신자이셨고 또 동네에서 여장부로 소문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일 날 아원의 독립만세운동 주역이신 이제 할아버지가 김구응 의사신데 거사를 기획하니까 할아버지가는 거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할머니가 독립만세운동에 부녀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그 병천 아원의 장터 만세운동 당시에 할머니도 독립만세운동에 같이 참여하셨고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다고 그래요. 아훈의 장터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구응 의사. 일본 헌병들이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자 그들의 잔인무도함을 꾸짖는데 이에 돌연 일본 헌병에 의해 김구응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질책하는 노모 최정철 지사마저 일본 헌병들은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게 한날 한시 순국한 모자의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1919년) 만세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아오네에는 대한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진명학교가 있었다. 예, 저 보이는 데가 이게 아운의 장터입니다. 네, 예. 굉장히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죠. 네.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 할 때가 바로 여기 여기 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몇 년 전에 헐렸습니다. 그 지서가 있는데 그 지서 앞으로 분들이 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그게 헌병 주재소였죠. 예. 헌병들이 주재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럼 여기 장터에서 이제 그 할아버님과 증조 할머님, 그 최정철 지사님 여기 주재소 바로 앞에서 돌아가시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진명학교는 이게 다 이게 성공의 터거든요. 네. 진명학교는 저 길가에 저 앞에 그 기와집으로 그 당시에 기와집으로 있던 터가 족이 있었으리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데
저기 이제 앞에 아온의 장터에서 열린 만세운동은 성공의 병천교회가 운영하던 직명학교의 교사 김구웅의 지휘 아래 교인들과 지역 유지,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독립의 의지와 그다음에 그 유관순 열사로부터 들은 고향에 돌아온 그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물론 제자입니다 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이제 거사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사를 한 보름 동안 계획하고 이제 유관순 열사와 그 이제 학생들이 같이 태극기를 이 진명학교에서 만들고 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짜서 4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에서 성공의 병천교회와 진명학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엔 최정철 지사와 그의 아들 김구웅 의사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았다. 천안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이지만 현장에서 순국하며 그동안 그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국지사가 지금 이곳에 잠들어 있다. 저 어른들한테 말씀 들은 겁니다.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 운동하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이제 제일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침 아프게 차도를 싸가지고 외병원한테 던지면서 우리나라 내내 찾더니 뭐 잘못이냐 막 던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신 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개머리 판이로 총검을 해서 두개골이 박살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마음을 격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아들아, 외놈 칼에 붉은 피 쏟으며 숨져간 아들아. 애미는 저들이 내 심장에 꽂은 칼을 보고 피가 끓었다. 천인 공로할 조선인 학살에 피울음 토하며 내가 쏟은 피, 애미가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길. 천안 지역에서는 병천면 외에도 목천, 성환, 입장면 등 다양한 곳에서 3.1운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9년 3월 20일 유관순 열사가 참여했던 4월 1일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보다 10여일 앞선 날 입장면 양대리 시장에서 열린 양대리 만세운동은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중심에는 10대 여학생들이 있었다. 당시 충청도의 삼숙으로 불렸다는 광명여학교 재학생 중 한 명. 한희순 지사의 후손을 만나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희 어머님 한이순은 1919년 3월 20일 천안 입장면 양대리에서 만세 사건을 주도하셨는데 처음에 이명신 씨가 이제 주도를 하셔서 광명여학교의 선생님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로 저희 어머님하고 황현숙 씨, 민원숙 씨,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명으로 한도숙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충청도 삼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첫 만세 사건이 이제 일어난 후로 태극기를 밤새도록 수작업으로 수백 장을 만들고 한희순과 함께 양대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황금순과 민옥금. 이들 3명은 모두 일제강점기 양대리에 있었던 기독교계 학교 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함께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들은 태극기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처음에 그 광명여학교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저희 삼수가 이제 앞장서고, 그래서 장날에 이제 가면서 그 광부들도 합세하고 또 시군중들이 늘어서 한 600여 명이 나중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희순, 황금순, 민옥금, 이 광명여학교 재학생 3명이 주도한 천안 양대리 만세운동은 광부들의 만세 시위로 이어지며 결국 항일 불꽃을 퍼뜨렸다. 그렇게 양대리 시장에서 시작된 시위 행진은 하장리에 있는 입장장터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날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한희순 지사는 일경에게 체포되고 이후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다. 바로 그 감옥에 열흘 후에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 그 만세 사건으로 유관순 열사가 바로 어머님 방에 들어와서 두 분이 친하게 지내셨고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상당히 배가 고파해서 저희 어머님이 같이 식사를 또 논아드리고, 또 사식이 들어오면은 같이 논아 먹다가 간수들한테 야단맞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씨가 지은 조국을 찾기까지 중편에서도 천안 양대리 만세운동을 소개한 글이 등장한다. 뒤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옆에 이제 민원숙 씨, 이분이 황현숙 씨, 충청도 삼수였어요. 충청도의 삼숙으로 불렸던 광명여학교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중 한희순 지사는 향년 78세로 별세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구멍가게 노파가 된 구국의 별. 74년 3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1919년) 전 국민이 민족운동의 열기로 달아올랐을 때 공주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4월 1일 공주면, 공주시장에서 진행된 만세운동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3.1운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명학교를 졸업한 그 박장래라는 졸업생이 서울서 직접 온양, 아산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공주로 와서 서울의 독립운동 사실과 독립가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해 주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후 4월 1일 공주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었던 김현경 지사 역시 공주시장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만세운동 당일날 이제 유관순 오빠랑 같이 현장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잡혀 들어갔었죠. 보통 이분을 이제 그 혹부리 영감 집 딸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 김현경 지사님은 김현경 지사의 후손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후손이 살고 있는 이곳 제안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이 벌어졌던 곳이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이루어졌던 식민지배 역사의 아픔이 담긴 그곳. 일본의 학살로 참혹했던 그 현장에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 저 할머니는 1897년 6월에 태어나셨고 그 후 1919년 4월 공주시장 만세운동에 참가하셔 영명여학교 교사들과 현석철 목사님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23살이셨고 처녀의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가하셨습니다. 3월 2일 날 김관혜라는 선생님이 학교 조교인 김수철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실행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준석이라든지 노명우라든지 강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 학교로 불러서 모여서 3월 31일 날 독립선언서를 직접 천매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주 영명학교 재학생이었던 유준석을 비롯해 노명우, 강윤 등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4월 1일 오후 2시경 태극기를 들고 공주시장에 나와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바로 김현경 지사다. 만세 도중 저희 할머니는 말탄 일경에 칼에 의하여 머리 왼쪽을 맞으시고 깨어나 보니 주치소 의무실에 들어놓아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체포된 김현경 지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거기서 유관순 열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열사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등 쪽은 구레기가 지나간 것처럼 째측자국이 남아 있었고 할머니께서 제발 좀 참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감옥소 안에서 만세만 불렀다고 합니다. 할머니 출감 후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와 함께 할머니가 유관순 열사에 염을 해서 갖다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3일 여성동지회에서 발간한 3일 여성이라는 책자에도 그녀에 관한 글이 실렸다. 유관순의 시신을 인수해 손수 만든 수의를 입혀주고 공주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김현경 지사다. 이번엔 충남 아산으로 가보자. 순천향대학교 안에 자리한 아산학 연구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아산 지역 3.1운동에 관련된 학술조사를 진행했는데 작년 10월 17일부터 6개월 동안 이뤄진 이번 학술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아산 지역의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었다. 그 현충사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백암리 구미동에서 그 두 분의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햇불 만세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었던 그 김복희라는 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구미동 그 교회의 부설 학교였던 영신학교 교사였던 한연순 이 두 분의 여성이 주도했던
이와 같은 시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산 지역 3.1운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의 한 형태인 횃불 봉화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점이다. 1919년 3월 31일 옛날에 구미동이라 불렸던 백암리 마을에서는 횃불 봉화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김복희 열사다. 김복희 열사는 어떻게 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된 걸까? 그 당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의 큰아들 전희철 씨와 외손녀 최수왕 씨를 만나봤다. 여기 보면은 80회 생신을 맞으신 어머니 김복희 장로님께 상가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이시고요.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80세 되셨을 때 이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고 전제품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1980년 11월 맏며느리 김강신 지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 외숙모님께서 맏며느리로서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여서 이 할머니의 해고록을 정리하여서 편집하여 주신 책입니다. 1901년 아산 백암리에서 태어난 김복희 열사는 마을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신보통학교를 다니다 공주에서 온 사혜리 씨 선교사를 만나 그녀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다니게 되는데 당시 이화학당에는 유관순 열사가 함께 재학 중이었다. 그녀의 이화학당 2년 선배가 바로 김복희 열사.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고향으로 내려온 김복희 열사는 영신학교를 다닐 때 인연을 맺었던 한현순 선생을 만나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어머니가 3.1운동 한 거는 산에 올라갔다가 만세 부르고 한 얘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밤이니까는 밤에 만세 부르는 걸 그게 8시쯤 되나 7시쯤 됐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만세 부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가지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주민들은 마을 북쪽에 위치한 방아산 위로 올라가 함께 불을 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영신보통학교 한현순 교사와 이화학당 여학생 김복희의 주도 아래 그렇게 백암리에서는 횃불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헌병들은 만세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백암리 만세 운동을 한현순 여사와 여자 단 둘이서 주도해서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분들 한 50여 명 분들은 다 남성분들이셨대요. 역시 이제 헌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시는데 도망가시다가 이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신데 그렇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시고 나서 한현순 여사는 세브란스로 곧바로 가시고 할머니는 좀 피신하듯이 있다가 이제 공주 감옥소에 투옥되게 되죠. 현명대에 붙잡혀서요. 추록 후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를 졸업해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남편 전재풍 목사를 만나 결혼하고 이후 1986년 별세하였다. (1919년 9월 25일) 신한민보에 실린 김복희 열사가 보낸 편지글에는 한현순 선생이 등장하는데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출옥 후 일본으로 유학가 의학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김연경 그리고 김복희 열사까지 이들이 당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인 선교사 사해리 씨 부인의 도움이 컸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교육시키고 애국정신을 심어주었다. 저는 사해리 씨 여사님을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네, 이방인이었지만 그분이 1940년까지 국내에 있었거든요. 40년의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세요. 그 되기 전까지 그분이 세웠던 이 영명여학교에서 배출되어졌던 여성들이 거진 다 독립운동가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 여학생들에게 심어줬던 꿈, 그건 바로 평등, 인권,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그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나라를 찾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이 세운 학교는 이 공주 영명여학교하고 강경의 만동여학교, 그다음에 논산의 영화학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 한 20여 개의 여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공주 영명고등학교 앞에 보면 학교 창립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사해리 씨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1905년 샤프 선교사와 결혼한 그녀는 영명여학교의 전신인 명선학당을 설립하고 공주 최초의 서양식 벽돌 양옥집을 지어 부부가 함께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 이듬해 샤프 선교사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갑자기 뜨자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녀는 2년 뒤 다시 조선을 찾아 충청 지역 선교를 담당한다. 이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조선 여성교육을 위해 헌신한 그녀. 그 당시에 사실은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보통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이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주로 그랬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좀 더 진보적인 생각과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담장 안에 여성이 살림만 하고 밥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운명 속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망국에 견준다면 한 여인으로서 겪은 치욕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렇게 고국의 별이 된 그녀는 1919년 5월 혈성 부인회에 가담해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집하고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2만세운동을 주도한다. 그리고 1919년 9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온 강호규를 음닉해주고 의거에 필요한 물품과 군자금을 지원했다. 또 같은 해 9월 초 총재 김가진, 전협이 단장을 맡고 있는 조선민족 대동단에 가입하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단체 그녀는 조선민족 대동단에서 부인단 총대에 선출되었다.
당시 대동단은 1919년 10월 조직 본부를 상해로 옮기기 위해 위친왕 이강을 중국으로 망명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2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11월 28일 서울 종로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제2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다. 그렇게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 여성 독립투사로 활약한 이신의 열사. 그날 만세 시위로 일경에게 붙잡힌 이신의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고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다 심한 고문을 당해 말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할아버지가 안 보여주셨구나. 이제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건 빛나는 이 훈장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고 2016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주간 여성이라는 데 할아버지가 인터뷰하셔가지고 할머니 일대기를 자세히 적어놓은 기사를 보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독립운동하신 분이다가 아니고 할머니의 그런 행적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저 시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모습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손을 기도하는 식으로 하시면서 할머니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하시는 일이 성경책을 딱 펴셔요. 그리고 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뽀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수 시켜드리고 입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해드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절 맨날 이렇게 고마워 그리고 머리 쓰다듬고. 그렇게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신의 열사. 그녀는 이곳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고이 잠드셨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 덕수이씨 선산에 자리한 충국 순이비. 비문에 새겨진 이름 하나가 눈길을 끈다. 엘라라 불리기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이에라 열사. 한성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한 이에라 열사의 남편은 아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규갑씨다. 그는 199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충청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화학당 졸업 후 이에라 열사는 이화학당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살에 남편 이규갑씨를 만나 결혼하고 이후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평양 정의여학교로 전근가 그곳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후 이에라 열사는 남편을 돕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고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민대회 소집에 직접 관여하며 연락병 역할을 하였다. 사실 해외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국내파들에게 해외 정보를 많이 가져다 주고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함에 의해서 국내 독립운동에 해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음지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에라 열사는 어린 딸아이를 업고 아현동 넘어 친정 형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일본 헌병과 맞닥뜨리게 되고, 등에 업고 있던 100일 된 아기를 빼앗기고 마는데
그렇게 이에라 열사는 아기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체포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기를 잃은 채 이제 체포돼서 이제 감옥으로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아프셨나 봐요. 100일 된 아기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사망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이에라 열사. 추록 이후 그녀는 애국 부인회를 결성해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러시아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함경도에서 다시 체포된 그녀는 모진 고문을 받다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기억하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학문적으로도 나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력이 담보가 된 여성은 없다. 그래서 내 부인이 아니라 나의 동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다 꽃다운 나이 27에 이국 땅에 묻힌 이에라 열사. 그녀를 비롯해 유해를 옮겨오지 못한 가족 5명의 넋을 모신 오충비. 박안나 할머니, 그다음에 오사라, 그다음에 풍규풍, 이해라, 여기에 옆에 이민호. 그래서 5. 우리 자손들의 희망은 어서 빨리 이분들의 유해를 블라디보스토크, 만주 지방 또는 북한까지 아울러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 가능하면은 우리 정부와 협의하에 일로 이분들의 유해를 모셔와서 이게 다 한 가족 아닙니까? 한 가족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있도록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특히 우리 규차갑자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기 무궁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무궁화를 가리키시면서 저게 북쪽입니다. 저 북쪽에 이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꼭 그 분들을 찾아와서 여기에 안치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위한 그저 작은 외침이었다. 그녀들의 마음과 노력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지금부터 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어느덧 100년이 흐르고 잊혀졌던 그녀들은 바람이 되어 아직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